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음을 알려보는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우편을 한 번쯤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내가 그렇게 신상이 까발려지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제 신상 정보가 그렇게 공개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안의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내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바로 여러 사람들이 내 신상 정보를 알게 되나요? 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하시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제도가 너무나도 많이 알려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 주변에 성범죄자가 있음을 알려보는 카카오톡 메시지 또는 우편을 한 번쯤 받아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내가 그렇게 신상이 까발려지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너무나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범죄 때문에 문제가 돼서 저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시는 것이 바로 제 신상 정보가 그렇게 공개되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신상 정보와 관련된 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상 정보 등록, 그리고 신상 정보 공개, 신상 정보 고지 이렇게 세 개로 나뉘어져 있다는 점을 먼저 알고 계신다 하면 거기에 대한 불안감은 조금 누그러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제도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상정보 등록입니다. 성범죄와 같은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내가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 하면 나의 개인정보, 이름, 주소, 직업, 사진, 연락처 같은 개인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을 해야 됩니다. 이 정보는 경찰과 법무부에서 관리하고 일반 국민은 볼 수 없습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단순히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는 사람의 정보는 공개되거나 고지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 사람의 정보는 국가에서 관리는 하지만 외부적으로 알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은 신상정보 공개입니다. 신상정보 공개는 기본적으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조치인데, 이거는 국민들이 이 사람이 좀 이상한데 싶어서 검색을 해본다고 하면 이 사람이 성범죄자이구나 아니구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올려서 공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성범죄자 알림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본인 인증을 하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신다고 하면 공개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의 정보는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사이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바로 신상정보 공개는 내가 궁금할 때 들어가서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신상정보 고지는 내가 굳이 들어가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상정보가 그냥 알림이 가는 거죠. 신상정보 고지는 공개보다도 훨씬 더 적극적인 처분인 것이죠. 신상정보 고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은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에서 아주 또 위험성이 높은 사람, 그리고 재범 우려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가 이런 사람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경고를 주는 그런 조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저희 사무실에 오신 분이 나는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내 신상정보가 공개되나요? 고지되나요? 이제 이렇게 조금 질문을 업그레이드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실무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큰 차이가 나냐면, 신상정보 등록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약식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다 등록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식 재판으로 가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벌금형을 받든 징역형을 받든 등록 대상자가 되는 거고, 정식 재판보다는 간이한 절차이지만 서류 재판을 통해서 약식 명령을 통해서 벌금형을 확정되는 경우에도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 빠지는 것이 있죠.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를 받아서 재판 자체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 약식이든 정식이든 재판 자체로 넘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성범죄자 등록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소유예를 받거나 약식 명령을 통해서 벌금형만 선고받는 경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 조항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함과 동시에 선고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판결의 의미에서 약식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약식명령을 통해서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차이점을 제가 설명드리면 저희 의뢰인분들께서 제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도 되지 않도록 어떻게든 기소유예를 받게 해주세요. 또는 성범죄자, 특히 재범이신 경우에 공개나 고지가 극적으로 고려가 되고 선고도 되기 때문에 제가 성범죄자 재범인 경우에는 나는 정말 기소유예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약식명령을 받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미 그렇게 내 신상정보가 공개나 고지가 되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내가 그 신상정보 공개나 고지의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내가 당연히 판결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그 판결문에 내 신상정보를 몇 년간 공개한다, 몇 년 동안 고지 대상이 된다라는 것을 받아서 알고 계실 텐데요. 선고 받으신 연수에 따라서 경과해야 되는 연수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대략 60-70% 정도의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공개나 고지의 면제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한다고 100% 다 받아주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나 고지를 통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 하면 공개나 고지의 면제를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그 면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전문 법조인들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는 법률사무소 한해의 형사 전문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영상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